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진행할 석사과정 2학기 김봉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강화학습 관련 논문이고 인사이트 익스플레인스 리플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앱스트랙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학습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스파스 리워드라는 상황입니다. 스파스 리워드가 뭐냐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제로 리워드를 받게 되고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성공했을 때 그때만 리워드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에이전트가 배울 리워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효한 리워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저자들은 인사이트 익스플레인스 리플레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이트 익스플레인스 리플레이는 펄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 방법은 어떤 오프 폴리시 계열 알고리즘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알고리즘에 국한되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제네럴하게 컴바인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입니다. 강화학습은 지금까지 아주 큰 성공을 거뒀고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파고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대중들이 과학습에 대해서 가장 인상을 깊게 받은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또한 아타리 게임이라는 고전 게임에서도 거의 모든 게임에서 인간의 점수를 훨씬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어떤 게임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피지컬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연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를 광학습 에이전트를 갖고 컨트롤하는 그런 연구도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학습의 어려운 중 하나는 리워드 펑션을 잘 정의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리워드 펑션을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강학습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또한 도메인 전문가가 같이 붙여서 리워드 펑션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리워드가 좋은 리워드 형태인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액션이 좋은 액션인가 좋은 잣대 기준도 없는 시츄에이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왜 강학습 접근 방법은 아직까지도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몬테주마 리벤지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에이전트는 요 친구이고 목표는 이 키를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 키를 먹기 위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몬스터를 피하는 점프도 해야 되고 여기는 사다리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시퀀스, 엄청 긴 시퀀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리워드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이 키와 에이전트 디스턴스를 리워드로 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계속해서 실패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리워드 펑션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 키를 먹었을 때만 리워드 1을 주고 아닌 경우에는 제로 리워드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리워드 펑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한 글이 이건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좋은 행동을 정의하는 리워드 펑션을 만들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아마 스파스 리워드 형태 1 아니면 제로 리워드를 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런
리워드 형태를 만들 경우에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제로 리워드를 받기 때문에 학습이 어렵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좋은 익스플로레이션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자들은 힌드사이트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백그라운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밸류 펑션 어프로시메이터, 유니버셜 밸류 펑션 어프로시메이터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과학습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밸류 펑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밸류 펑션은 현재 스테이트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2차원 평면에서 x, y 값이 스테이트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 포지션에 도달하는 이런 상황에서 액션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이런 형식으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스테이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고 스테이트 S에 도달했을 때 그 유틸리티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밸류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밸류 펑션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테이트들을 직접 방문하고 해당 리워드를 받아야만 이 밸류 펑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컴퓨테이셔널리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발전과 함께 이 밸류 펑션을 어프로크시메이트하는 방법론이 제안됐고 이게 딥 RL이라는 그런 영역으로 확장돼서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방문해서 측정하지 말고 우리가 방문하는 어떤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어프로시메이트하는 펑션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안 가본 원신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이 밸류 값을 잘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버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볼티지가 들어왔을 때 원하는 전압값까지 상승시키거나 하강시키는 이런 걸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컨버터를 컨트롤하는 에이전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의 볼티지 값은 7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거지만 이렇게 인풋 볼티지가 들어왔을 때 어떤 액션에 대해서 곱하고 어떤 입실론 밸류 값이 다음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다음 스테이트의 값이 70과 비슷한지 제곱의 형태로 리워드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70에 대해서는 잘 이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으나 리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컨버터라면 70뿐만 아니라 60, 40, 30 모든 실수 값에 대해서 다 작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에이전트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UVFA는 골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70을 맞추길 원한다. 특정 상황에서 그러면 골 1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와 같이 정의를 해보면 아까는 이 G가 없었는데 이 G가 들어갔을 때의 의미를 보면 어떠한 스테이트 S에 도착했을 때 특정 스페시파한 골 G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 스테이트가 얼마나 좋은지 유틸리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만약 우리가 어프로크시메이트 한다면 안 가본 골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70, 60, 50으로만 학습을 시켜도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안 가본 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밸류 값을 어프로시메이트 할 수 있다. 이게 UVFA라는 논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 꼴을 어떻게 학습시키는가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기호가 있는데, 이건 그냥 컨캐티네이트 한다는 기호입니다. 원래 스테이트가 VT인밖에 없었다면 이것을 꼴을 70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거를 스테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테이트는 어떤 액션에 대해서 다음에 액션의 결과가 반영돼야 되지만, 이건 스테이트로 말할 수 없고, 이건 액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저 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는 꼴에 대해서도 어프로키시메이트 할 수 있다. UVFA의 논문의 핵심이고, 이러한 UVFA를 펄에서도 차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이트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트 플리핑 인바라운트라는 환경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현재 스테이트 스페이스 S가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비트라는 것은 0이랑 1인데 이 값들을 뒤집어서 원하는 꼴 스테이트에 놓는 게 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액션이 2라고 했을 때 이건 두 번째 비트를 뒤집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니까 이렇게 다음 스테이트가 변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 상황에서 이 꼴 스테이트를 방문하지 않았을 때, 도달하지 못했을 때 계속 비트를 뒤집어서 꼴 스테이트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제로 레어드를 받게 되고, 도달했을 때만 마이너스 1의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탠다드 RL은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면 n이 40이 넘는, 비트의 수가 40개가 넘는 경우 이 뒤집는 게 40개가 넘고 이 행동의 조합은 우수하게 많게 될 것입니다. 또한 랜덤하게 처음에 행동을 하면서 절대 한 번도 이 40개의 비트를 잘 뒤집어서 성공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스탠다드 아래 알고리즘은 이걸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소타인 DDPG 알고리즘도 실패를 했고, 스탠다드 DQN 알고리즘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통해서 유효한 리워드를 받아야 되는데, 절대 비트 수가 이렇게 큰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 QN의 경우 비트 수가 15쯤만 넘어가도 스트레이트가 거의 0, 한 번도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자같이 않은 허열 방법을 같이 도입을 시켰을 경우 비트 수가 늘어나도 잘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워드 쉐이핑을 잘하면 이러한 문제도 잘 풀 수 있다고 논문에서 말하지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허의 모티베이팅 아이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시퀀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트 첫 번째, 이건 타임 인덱스고 T는 터미널입니다. 마지막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 꼴이 이 스테이트 시퀀스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스테이트, 터미널 스테이트가 꼴 스테이트와 다르다. 이 태스크는 실패한 경우를 상상을 해보면 여기의 스테이트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꼴은 이건데, 꼴 스테이트인데 마지막에 내가 만든 스테이트는 이와 다르다는 거고, 이거는 실패한 태스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태스크에 대해서 그러면 000에서 모든 시퀀스가,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시퀀스의 정보가 무의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서 학습이 안 되는, 어, 만약
ST가 골 스테이트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 이전 정보들은 다 의미가 없는 정보들로 바뀐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HER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 트래젝토리를 리익자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트, 터미널 스테이트가 이런데 사실 이 골이 이게 아니야. 이걸로 바뀌었다면 이거는 유용한 샘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골은 이거지만 가짜 골이라면 이건 유효한 정보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실패한 태스크라도 가짜 골을 만들어서 이 태스크를 유효한 태스크였다라는 것을 에이전트한테 알려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실패한 경우라도 항상 유효한 정보가 남아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 스테이트에 도달하기 전 ST-1고 액션이고 터미널 스테이트고 리워드라고 생각해 봅시다. HL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 -1은 실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했으니까 이거는 의미 없는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홀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어, 이게 만약 터미널 스테이트와 홀이 가짜 홀을 만들어서 이게 같다면 플러스 1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샘플로 조작을 해서 트릭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비록 진짜 태스크는 실패를 했지만 우리가 이 트라젝토리를 리익자민해서 트릭을 준다면 수도코어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면 실패한 태스크라도 무조건 유효한 리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때 샘플의 크기를 늘리면서 유효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게 모티베이팅 아이디어고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HR에서는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언급했던 유니버셜 밸류 펑션 어프로시메이터 방식을 홀에서도 그대로 사용해서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스테이트와 골을 컨캐트네이트 해서 밸류 펑션을 어프로시메이트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예제에서 어떤 특정 트래젝토리를 뽑아서 가짜 골을 만들어서 버퍼의 크기를 뻥튀기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뽑아서 뻥튀기 할 거냐에 대한 소자들은 네 가지 방법론을 실험하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된 샘플들을 무작위로 K개 뽑아와서 홀 방법을 적용시켜도 다시 그 리플레이 버퍼에 넣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에피소드 같은 에피소드에 내에서 샘플을 해서 다시 헐 방식을 한 다음에 넣는 방식, 수많은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도 코드를 살펴보면 강학습을 모르는 분들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핵심 키워드는 여기 부분입니다. HR은 여기 두 줄밖에 없습니다. 앞선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 가짜 꼴을 만들어서 그 유효한 샘플들을 다시 리플레이 버퍼에 집어넣는다. 그거밖에 없고 또한 그 가짜 스테이트와 컨캐트네이트에서 UVA, VA 방식을 사용한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저자들은 로보틱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 스테이트는
이 로봇의 앵글과 속도 이런 것 물리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걸 들어서 여기 갖다 놓거나 이거를 밀어서 여기를 맞추거나 이러한 다양한 태스크를 실험했고, 리워드는 바이너리하고 스파이스 리워드, 즉 성공했을 때만 유효한 리워드가 있고 다른 경우는 없는 그런 리워드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때까지 소타였던 DDPG 알고리즘은 거의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전적인 익스플로레이션 방법, 이 카운트 베이스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풀었지만 거의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DDPG와 펄을 결합한 방식의 경우 단순히 리워드를 리기즈밍해서 뻥튀기 한다 하는 그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거의 모든 태스크를 퍼펙트하게 푸는 신기한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그럼 리워드 쉐이핑, 바이너리 스파스 리워드 형태 말고 리워드 쉐이핑을, 즉 리워드 펑션을 잘 설계하면 이런 상황은 잘, 잘 설계하면 되지 않겠나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리워드를 이와 같이 적용을 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단순히 여기 있는 목표 오브젝트와 지금의 거리를 그냥 유클리디안 놈과 같이 정의한 형태고, 저희가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들도 다양한 리워드 쉐이핑 방법을 사용해서 실험을 했지만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DDPG나 DDPG 헐 같은 경우에 다 석세스 레이트가 제로 레이트에 수렴을 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이 리워드 형태는 아주 아름답고 유용한 리워드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에이전트가 느낄 때는 그거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리워드 쉐이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 리워드 형태가 옵티멀한 리워드 형태가 무엇이냐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파스한 리워드, 즉 골에 도달했을 때만 유효한 리워드를 주고 다른 경우에는 유효한 리워드 제로를 준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리워드 가장 적합한 리워드 형태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헐을 사용하면 1과 0으로만 이 태스크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 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